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랑은 뭐 한두 마리만 나눠도 이 사람이랑은 진짜 말이 통한다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이랑은 진짜 한 시간을 얘기해도 그냥 거대한 벽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일 때요. 대체 대화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저희가 당신을 위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아주 흥미로운, 뭐랄까, 지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 그런 게 아니라 관계의 질 자체를 바꾸는 소통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대화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죠.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 상황 이론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가 1981년에 쓴 책 의사소통 행위론, 내 핵심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거의 50년 넘게 수많은 학자들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철학, 정치학, 심지어는 조직문화 컨설팅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소환되는 개념이죠. 그만큼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겪는 소통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힘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완벽한 대화의 4가지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걸 우리 삶의 무기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려면 먼저 아주 기본적인 2가지 조건, 일종의 대화의 입장권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언어행위 이용에 대한 균등한 기회입니다.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풀어보면 아주 상식적이에요.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말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 네, 누구 한 명만 계속 마이크를 잡고 막 연설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탁구 랠리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화상회의 많이 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말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맞아요. 그냥 성격이 좀 조용해서 뮤트 버튼만 계속 누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상 발언 기회가 불균등한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아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유독 아버지나 할아버지 말씀만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회의 때 지금 높은 사람 발언에만 모두가 막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첫 번째 조건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나 습관이 누군가의 입을 막고 있는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모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이 중요해지겠어요. 모두가 한마디씩 했는데 그 내용이 그냥 서로 뭐 기분 좋은 칭찬이나 의미 없는 말들 뿐이라면 결국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발언의 내용을 두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하버마스가 뭐라고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조건하고 연결됩니다. 타당성 요구의 주대화와 비판 기회의 균등이라는 조건인데요. 아,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이것도 쉽게 말하면 모든 참여자가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주장은 정말 타당한가요? 근거가 뭐죠? 라고 질문하고 반박할 기회도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비판할 기회라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좋은 대화, 뭐 분위기 좋은 회의라고 하면 다들 웃으면서 공감하고 갈등 없이 끝나는 걸 상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버마스는 오히려 서로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따져 묻는 걸 필수 조건으로 본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자칫하면 그냥 서로 꼬투리 잡고 비난하는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버마스가 말하는 비판이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건가요? 예, 비난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만 하버마스의 비판은 주장 그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당신은 틀렸어가 아니라 당신의 그 생각이 왜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더 나은 근거를 찾아봅시다. 이런 태도에 가까운 거죠. 아하.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가 걸러지고 집단 전체가 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한 건강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발언권하고 비판권이 동등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바로 권력 문제가 떠오르네요. 자료에서도 짚고 있듯이 현실에서 신입사원이 부장님 의견에 대고 부장님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그렇죠. 그건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무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잖아요. 이 현실적인 장벽을 대체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바로 그게 하버마스 이론의 핵심이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현실의 대화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더 깊은 차원의 조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종의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약속이요? 네, 지금 이 대화의 장 안에서만큼은 저 바깥 세상에 직급, 나이, 권력 관계를 잠시 문 밖에 내려놓자. 그리고 오직 더 나은 주장을 찾으려는 동등한 탐구자로서 서로를 대하자.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일종의 대화 규칙을 새로 정하는 거네요. 이 회실은 현실의 연장선이 아니라 잠시 분리된 특별한 공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맞아요.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세 번째 조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네. 이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 또 원하는 바를 속임수 없이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분위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대화는 진실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네요. 특히 한독처럼 체면이나 관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 진실성 조건이 서구 사회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렵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솔직하게 반대 의견 내는 것보다 일단 동의해주고 뒤에서 따로 얘기하는 게 익숙한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해요. 하버마스가 말하는 진실성이 필터 없이 모든 말을 내뱉는 무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핵심은 기만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되 자기 의도를 속이지 않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한 회의에서 모두가 어떤 아이디어에 찬성하는 분위기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중에 서너 명이 따로 모여서 사실 난 별로라고 생각했어 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정말 허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회의 시간은 완벽하게 낭비된 거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도 금이 간 거죠. 진실성이 없으면 합의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냥 모래성에 불과한 거예요. 와, 정말 공감되네요. 속마음을 숨긴 채 이루어지는 대화는 결국 정교한 연극일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뭔가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어야 이상적인 대화의 그림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조건은 상호 호혜성 및 자유로운 담론 보장 조건입니다. 네. 여기서 규제적인 언어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낯설죠. 이건 대화의 게임 규칙을 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고 그건 안 돼요라고 금지하는 건 파워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감독이나 심판처럼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하고 그건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하버마스는 이 규칙의 심판이나 감독 역할을 어느 한 사람의 독점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모든 선수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수정하고 또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게임, 즉 이상적인 대화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부터는 아이디어 비판은 잠시 멈추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기만 하죠. 이런 제안을 누구나 동등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장될 때 대화는 미리 정해진 권력 구도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버마스가 말한 이상적 대화의 네 가지 조건. 첫째는 모두가 동등하게 말할 기회를 갖는 것. 둘째는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 셋째는 자기 생각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대화의 규칙 자체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네 가지를 쭉 놓고 보면 하버마스가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대화 매뉴얼이 아니라 관계 설계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 설계도요? 네,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조건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 표현 정말 좋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팀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도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서로의 아이디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비판의 기회 균등이겠죠. 아, 그렇죠. 반면에 오랜 갈등으로 서먹해진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요. 아마도 세 번째 조건인 자기 자신의 진실성, 즉 서로의 서운했던 감정과 진짜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모든 대화에 이 네 가지를 막 100% 완벽하게 적용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이 관계, 이 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법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하버마스 자신도 이게 현실에서 100% 도달 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이상이라고 말했죠. 아, 북극성. 네, 우리가 북극성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북극성을 보면서 항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조건을 길잡이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화를 저 이상의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관계와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왜 우리는 완벽한 대화를 못하지라고 자책할 게 아니었군요.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일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화, 예를 들면 팀회의나 배우자와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 대화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이라는 건강진단 키트를 딱 대보면 어떤 항목에서 초록불이 켜지고 또 어떤 항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올까요? 맞아요. 우리 팀 회의는 다들 발언은 자유롭게 하는데 조건 1, 초록불. 이상하게 리더의 의견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 조건 2, 빨간불. 네네. 또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하게는 한데 조건 3, 초록불. 대화하다 보면 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가르치려 들어. 조건 1, 4, 빨간불. 이런 식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뿐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매일 하는 대화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대화는 어쩌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단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라도 딱 한 번의 중요한 회의에서라도 이 이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는 시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신뢰를 만들고 또 신뢰가 쌓여서 더 나은 결과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을 통해 꿈꿨던 합리적인 사회의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개선하고 싶은 단 하나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다음 대화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네 가지 조건 중 딱 한 가지만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시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어쩌면 그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일 수도, 혹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용기 내 던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답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더 나은 대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